7위는 국민의힘 얘기였군요. 예. 김문수 전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 3대 특검의 여파가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전당대회는 언제 정확히 열릴지, 이 대선이 끝난 지 3주가 넘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본인이 여러 혁신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의 인내심을 계속 한계에 테스트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 당내의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혁신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전대 출마 여부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했던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에 내가 당대표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혁신안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조정훈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과를 갖는 당 혁신위원장이 돼도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하니까 아니 내 인내심 테스트하냐 이렇게 발끈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정훈 의원의 저런 주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그럼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혁신위원장을 뭐하러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모자만 바꿔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비대위원장 계속 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대위원장은 주고도 못 주겠고,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떤 이 프로그램대로 거기에 맞춰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당의 엄연한 지금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비대위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인데, 지금 모든 정권을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건 비대위건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바들, 즉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왜 절연하지 못하느냐, 왜 그동안 탄핵 찬성 반대 당론에 대해서 변화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비대위다 혁신이다 무슨 이 조직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흔들고 있는데,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 뭔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뭔가 당을 좀 개혁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지금 5가지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구주류의 지금 저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더 노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 요구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혁신위원장을 해서 정권을 주겠다? 아니 비대위원장을 왜 못 줍니까? 저는 저런 식의 제안 자체를 보면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인내심 테스트하냐? 이렇게 좀 강하게 발끈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임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해져 있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여러 혁신과 쇄신을 좀 나서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중에 뭐냐면요. 김기웅 대변인님. 송원석 원내대표가 쏘아올린 혁신위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이제 참여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측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이름은 혁신인데 혁신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 의미의 혁신보다는 혁신을 늦추는 일종의 어떤 형식적, 조직적인 어떤 틀을 통해 가지고 혁신의 지금 내용, 혁신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현직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5가지 쇄신안에 대해서 그거를 관철시키는 것이 혁신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좀 뻔히 보이는데 그 답을 늦추는 과정에 있어서의 혁신위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도리어 혁신을 늦추는 어떤 기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이제 대선 결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를 좀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희도 대선 과정 속에서 당원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좀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당원들을 책임당원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예.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늦어지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데 이 난맥상을 야당이 제대로 짚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간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정치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당원들에게 한번 묻는 게 저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원 투표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친한계 의원들 얘기는 어떻게 원내대표가 혁신의 중심이 되냐. 앞으로 뽑힐 당대표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취지. 그래서 좀 거부했다는 입장을 냈고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가 곧 열린다면 여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도 있고 특히 여러 청년 정치인들 얘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젯밤에 공개가 된 저희 국회의사담 앵커스 유튜브 방송에서 또 다른 청년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선거 때 얼굴 마담이었습니까? 김용태의 울분이 느껴지죠. 얼굴 마담 한다고 하면 적어도 얼굴 마담 할 정도의 정치적 여력은 남겨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당장 내려와라. 그럴 거면 얼굴 마담도 시키지 말지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권 도전 생각이 있다. OX. 뭐 지금이 아닐 뿐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죠. 제가 가진 문제의식으로 당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당권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매듭을 질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출마하냐 김진 앵커가 물었을 때 오긴 온데 맞다 난 출마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박성미 소장님 얼굴 마담을 취급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언급에 울분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김재섭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의원을 굉장히 좀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정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얼굴 마담 시켜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어떻게 보면 혁신과 쇄신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대선용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토하고 혹은 의원총회를 갑자기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취소해버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해서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사실은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럴 거면 비대위원장을 왜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제 친윤계 의원들 쪽에서는 그냥 임기가 이번 달 말에 종료가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 나가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점점 더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내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도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권 도전의 생각이 있지만 이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 쇄신과 혁신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출마할 텃밭 자체가 안 꾸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김용태, 김재섭 두 사람에 대한 뭐 개인적인 국민의힘 사람들의 호불호를 떠나서 청년 정치인인데다가 어쨌든 수도권의 기반을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지금 국민의힘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뭔가 두 사람도 고민이 많고 우리가 무슨 뭐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건 원치 않는다. 다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또 있죠. 바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을 대선 때 도왔던 전직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한 겁니다. 이거 식사라도 해야 돼.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혹시 전당대회 좀 생각해 보셨는지? 전혀 뭐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당에서 조금 후보님을 모시고. 자, 감사합니다. 혹시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죠. 그거는 뭐 아직 없는데 뭐 가정법을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지명하신 김용태 위원장님이 개혁안 가지고 당에서 조금 내몽이 있으시잖아요. 잠깐 대변인들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려갑니다. 아이고 이거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
지명하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그거 당 이따가 혁신을 말씀드릴게요.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백승현 기자가 줄기차게 물어봐요. 이제 김문수 전 장관에게 전당대 출마 여부를. 장현주 변호사님, 뭐 전혀 생각 없고 뭐 본인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초반 흐름을 걱정하는 것 같고 전당대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쩌면 김문수 전 장관이 진짜 본인의 마음을 본인도 지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거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임기가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혁신안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불명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예. 물론 지금까지도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조기 그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김문수 전 장관도 얼마든지 한 축으로서 보수의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공이 벌어지고 있는 계파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주류와 그리고 친한계 어떤 계파 갈등 속에서 과연 김문수 전 장관이 어느 계파에서 또는 그 계파 갈등과 무관하게 본인이 나름대로의 세력을 만들어 올지 이런 부분이 남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야 최근에 저희가 짚어봤듯이 친윤 외곽 주자기 이영수 회장 만나서 뭐 밥 한 끼 했다. 안철수 의원은 나올 것 같죠? 아예 이제 민심 투어를 시작했고 대구를 시작으로.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아까 김문수 전 장관 얘기 중에 뭐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 전직 의원들 만났을 때는 뭔가 뭐 역할 좀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그 현장에서는 조성이 됐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저는 좀 정치인들이 이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불과 한 달 전에 정계를 은퇴하신 분이 갑자기 뭐 요즘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질 않나. 또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단일화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정작 단일화 국면에 가니까 뭐 안 하는 쪽으로 그냥 결정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시면 도대체 정치인들 말을 도대체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솔직히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 진짜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다면 아직 결정을 안 했다든지 뭐 심사숙고하고 있다든지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또 이 당대표 되는 거를 자기를 뭐 쓰레기 더미에 뭐 넣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이분이 나오실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뭐 정치란 게 이게 움직임 자체가 보면 결국은 이제 당대표를 하기 위한 저는 뭐 이 기본적인 어떤 기반 다지기 뭐 이런 움직임을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시는 게 자꾸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좀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불과 이제 며칠 뒤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그럼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김문수 전 후보의 속내를 제가 지금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단일화 발언 때 그때 생각 때문에 뭐 계속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것 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상황이 되면 뭐 전혀 없었던 이야기처럼 그냥 알겠습니다. 돌아가시니까 제발 좀 말을 하시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뭐 청년 정치인이든 김문수 전 장관이든 간에 어떤 그 쇄신과 혁신, 반성 뭐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국민의힘도 대중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지 않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내부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7위까지 짚어봤습니다.